논문은 케벡스라고 하는 논문이고 코드 에즈 폴리시 환경에서 에이전트를 평가하는 벤치마크 그리고 그 벤치마크 위에서 돌아다니는 에이전트 등을 제안한 그런 논문입니다. 네, 이와 같고요. 엔비디아에서 나왔고 ICML 1026에 억식된 논문입니다. 모티베이션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드 에즈 폴리시라고 하는 분야를 주도했던 선행 연구들이 인간 전문가와 함께 고수준의 코드를 구현해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택 오브젝트 인 올더 같은 함수를 미리 만들어 놔서 원래는 되게 로우하게 팔을 조금 옮기고 그 다음에 물건을 디텍트하고 물건을 그 위에 잡고 올리고 이런 행동들을 다 해야 되지만 이런 함수를 미리 만들어 놔서 그냥 한 번 함수 호출로 그런 행동들을 다 할 수 있도록 네, 구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VLM이나 혹은 LLM들이 코드 에즈 폴리시 환경에서 되게 높은 성능을 달성하고 있지만 그 이유가 이런 로봇 제어 능력이 좋아서인지 아니면 인간 전문가의 코드 구현 능력 때문인지 그 구분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두 가지 성분을 구분하기 위해서 다양한 계층에서 실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에이전트를 그에 기반해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계층이 총 7개의 계층이 존재합니다. 8개의 계층이 존재하고요. 그게 S1부터 S4 그리고 M1부터 M4인데요. S랑 M의 의미는 싱글턴이냐 멀티턴이냐고 싱글턴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로봇 제어 코드를 인스트럭션에 맞는 로봇 제어 코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만들어내는 거. 멀티턴 같은 경우에는 싹 다 만들어내고 그 중에서 트라이얼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조금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멀티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S1 같은 경우에는 인간 전문가가 만든 고수준의 코드를 사용을 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스테이트를 입력으로 받을 때 어떤 오브젝티브가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라운드 트루스 스테이트를 입력받는 노이즈레스 세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S2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인간 전문가의 코드를 사용하지만 노이즈가 존재하는 실제로 로봇이 본 그 인바이러먼트를 스테이트로 받는 게 S2고요. S3 같은 경우에는 로우 레벨의 API를 사용하지만 그 로우 레벨 API에 닥스트링으로 되어 있는 주소까지 함께 받는 예를 들면은 픽업 픽업도 약간 애매한가요? 하여튼 어떤 오브젝티브를 디텍트 하라라고 하는 그런 함수가 있으면은 그 함수의 파라미터는 뭐가 들어가야 되고 예측된 아웃풋은 뭐다 이런 닥스트링 API 설명이 들어가 있는 게 S3이고 S4는 그것조차도 없는 가장 어려운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M1, M2, M3, M4는 각각 S1, S2, S3, S4랑 대응이 되는데 여기서 M2 같은 경우에는 멀티모달 피드백을 이제 입력으로 받는 멀티턴 세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M3랑 M4는 멀티모달 피드백을 바로 입력받는 게 아니라 M3랑 M4 같은 경우에는 멀티모달 피드백을 내추럴 랭귀지로 그라운딩 해가지고 입력받는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로우 레벨, 하이 레벨 같은 거에 예시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샘플 그래프 포스라고 되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코드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 레벨로 되어 있는 S1, S2 그리고 S1, S2 그리고 M1, M2, M3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바로 생성을 이 왼쪽처럼 바로 생성해내면 되고 나머지 애들은 이렇게 오른쪽처럼 복잡하게 생성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는 이제 추상화 단계가 높을수록 한마디로 인간 전문가의 코드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높은 성능이 나온다. 그래서 현재 인바디드 에이전트, 코드 에즈 폴리시 인바디드 에이전트의 성능이 이제 인간 전문가의 그 코드 때문이다. 라는 그런 결론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험에서는 S2라고 하는 게 싱글턴으로 노이즈가 있는 그 입력을 인간 전문가의 API를 사용해서 처리할 때이고, 이제 M1 같은 경우에는 멀티턴으로 처리할 때입니다. S2랑 M1의 차이는 그냥 멀티턴이냐 싱글턴이냐 정도의 차이인데, 싱글턴일 때보다 멀티턴일 때가 성능이 훨씬 올라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M2 같은 경우에는 M1이랑 비슷하지만 이제 M1은 그냥 내추럴 랭귀지만 처리하는 A이고 M2 같은 경우에는 비전 인포메이션까지도 함께 정보로 받는 그런 케이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전 정보를 함께 입력으로 받으면은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는 걸로 봐서
어떤 비전을 처리하는 것과 어떤 코드를 써서 로봇을 컨트롤하는 것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M3 결과는 이제 비전 정보를 그라운딩을 한 건데, 내추럴 랭귀지로 그라운딩을 한 건데, 그라운딩 한 결과 훨씬 더 성능이 오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캡 에이전트 제로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했던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싹 다 통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보다는 뭐 비주얼 정보를 받을 때는 비주얼 그라운딩을 하고 또 런타임 아웃풋을 받아서 멀티턴으로 또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좀 주의한 점은 기존에 인간 전문가가 만들었던 고수준의 API를 쓰지 않고 저수준의 API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게 실험 결과를 가져오진 않았지만 저수준 API를 사용할 때 성능이 보통 낮기는 합니다. 낮기는 하지만 한 가지 좀 중요한 점은 저수준 API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 중에 하나가 모델이 경험으로부터 뭔가 고수준의 API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셀프 임프루브 관점에서 이제 캡 에이전트가 저수준 API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결과 현재 파운데이션 VLA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더 높은 성능을 달성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결과 중 하나이고, 그리고 캡 에이전트 제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저수준 API를 사용했던 S3보다도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었다라는 결과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 앞쪽에 나왔던 이 여러 가지 계층별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문제 세팅을 하고 또 상황 세팅을 해서 분석하는 점이 좀 인상 깊었고, 그로 인해서 나오는 이 에이전트의 결과가 대단히 타당하게 느껴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전달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